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이 오늘 오후 2시에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33부가 오늘 오후에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했다고 해서 위증을 요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상식에 반한다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나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적 요청에 다르지 않다. 이런 이야기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바르게,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증언을 해달라고 말한 것을 위증교사라고 갖다 때려 맞춘 검찰, 이 검찰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것을 재판부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이후 열흘 만에 또다시 법정에 섰는데, 이번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음으로써 정치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자들이었느냐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위증교사, 그러니까 엄청난 죄인 것 같은데 김진성 씨에게 아는 대로,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대로 재판부에 이야기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을 위증교사라고 그렇게 꾸며서 무리한 기소를 검찰이 했던 겁니다. 검찰이 일단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 그 김진성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김진성 씨에게는 오늘 그 벌금 500만 원이 선고가 됐죠. 그런데 이 대표한테는 검찰이 당시에 구형을 할 때 법정 최고형, 위증교사에서 최고형이라고 할 수 있는 3년을 구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형도 개판으로 했다는 이야기죠. 재판부에 가서 무죄가 날 상황인데도 법정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은 정치검찰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정적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개로 나선 것이죠. 개로. 그러니까 충견으로, 이 정권의 충견으로 나섰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통상의 요청과 다르지 않다. 통상적으로 이런 요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죄 선고 이후에 진실과 정의를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은 참으로 어렵고 길긴 했지만 창해일속이라고 제가 겪는 어려움이야 큰 바닷속에 좁쌀 한 개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 그런 국민들 앞에 나의 이런 고통은 거의 좁쌀만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정치가 서로 죽고 죽이는 정치가 아니라, 서로 밟는 정치가 아니라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죽이는 정치보다 이제 사람을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정부 여당에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 죽이는 정치, 정적을 어떻게든 제거하는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 검찰의 핍박 속에서도 국민을 살리는 정치, 그리고 모두를 살리는 정치를 하자고 윤석열과 한동훈 패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최대 난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위증교사 혐의였습니다. 이것은 선거법보다 더 어렵다라고 많은 법조계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지만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대표의 이 무죄 판결로 민주당은 이제 근심을 좀 덜게 됐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재판이 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 그리고 윤석열 탄핵에 민주당은 앞장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무죄 선고로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의 정적 죽이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 판결로 인해서 민주당이 좀 더 일치 단결해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겁니다. 이 대표의 민생행보, 어제도 이재명 대표는 민생행보를 이어갔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상법 개정 끝장 토론을 국민의힘에게 제안하기도 했었습니다. 오늘 재판을 앞두고 어제 제안을 한 거니까 재판과는 상관없이 민생 행보를 이어온 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대장동, 백현동, 대북 송금, 뭐 법인카드 유용 이런 것들이 줄줄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법인카드 유용 문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특별한 수사도 없이 기소를 해버립니다. 국민의힘이 자치단체장으로 있는 곳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있는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만 경기도지사 시절에 법인카드 유용 문제를 들고 나선 겁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다 하는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이제 재판부가 이런 재판에서도 현명하게 판단을 할 것으로 봅니다. 이 재판이 무죄가 막 되니까 이 박지원 의원이 SNS에 이런 걸 올렸더라고요. 김대중도 사형 언도를 받았지만 살아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살아 돌아왔다. 험한 파도는 노련한 선장을 만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형을 언도받았고 박정희 정권에서는 바다의 현해탄에다가 던져버리려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지만 그 난관을 극복하고 살아 돌아와서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 경제 대통령,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혐의로 많은 기소가 됐지만 결국은 또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런 무도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사법부가 현명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지지자들이나 국민들 모두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할 겁니다. 정청래 의원도 SNS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재명은 무죄다. 감사하다.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썼던데 이재명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죽는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오늘 갑자기 이런 판결이 나오니까 당황했어. 야, 이렇게 나올 줄을 몰랐겠죠. 왜냐하면 선거법에서도 정말 무지막지한 형량이 나왔지 않습니까?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되면 10년간 이재명 대표는 이게 확정이 되면 10년간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에도 출마하지 못하고 국회의원에서도 또 국회의원도 반납해야 되고 그런 엄청난 사안입니다. 물론 3심까지 대법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습니다만 위증 이 교사 혐의 이 부분은 일단 1심에서 무죄를 받았으니까 좀 짐은 크게 덜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무죄라는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야, 지가 무슨 검사 나부랭이 주제에 재판부에 이런 것을 왈가왈부하고 있는 거죠. 추경호 원내대표도 아쉬움이 남는다 그랬습니다. 진짜 정치와 사법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의힘 집권 여당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또 한동훈은 재판 지연 방지 TF를 만든다고 쌩 난리를 치던데 정치는 정치고 사법부의 일은 사법부의 일입니다. 재판 지연 방지 TF를 국민의힘이 만든다고 사법부가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에 맞는 계획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방지부를 만들어가지고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이런 것들이 바로 정치검찰의 얄팍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사법부의 판결은 누구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도 1심에서 선거법 관련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물론 수긍하기 힘든 재판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또 받아들이고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적으로 판결을 받아보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건데 여당 대표라는 자가 수긍하기 힘들다든가 아쉬움이 남다거나 이런 말들을 하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는 겁니다. 함께 정치를 하는 것은 동업자입니다. 동업자 정신이 없는 자는 이게 쓰레기인 거야. 장사하는 사람은 또 상도이가 있는 거예요. 그 상도이가 뭡니까? 서로 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치가 아무리 서로 죽고 죽이는 상살의 정치만 배웠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무리한 기소를 정치검찰이 했는데
그리고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는다? 또 뭐라 그랬어요? 수긍하기 어렵다. 한동훈이는 수긍하기 어렵다 그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왜 본인이 수긍하기 어렵습니까? 함께 정치를 하는 이 동업자 정신도 모르는 이 무지막지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0.7% 차이로 떨어진 대선 후보, 이 낙선 후보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서 이 정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이 무도한 정치, 이런 것이 바로 상살의 정치인 겁니다. 이런 무도한 작태가 정말, 그러니까 정치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재판은 재판인 겁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쯤 되면 여기에서 입장을 내면 안 돼.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면 되지. 대표라는 자가 수긍하기 어렵다든가 이따위 말을 하게 되면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서 지금 반기를 드는 것에 불과한 거죠. 여당이 지금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옛날 독재 시절에 민주 인사들을 잡아 가두고 그들에게 사형을 내리고 했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수긍하기 어렵다. 재판부를 규탄한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이는 지금 수긍하기 어렵다? 재판부를 부정하는 것이죠. 결국은. 정치와 사법을 구분 못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 어떻게든 정적을 제거해서 모두 다 죽인 다음에 나 혼자 대통령이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 얄팍한 수, 이것이 바로 한동훈의 수다. 이런 재판은 아직 3심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정치를 하는 동업자 정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라도 서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해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이 내 잘못이겠죠. 요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서로 칼끝을 겨눠서는 안 된다. 정치는 죽이는 게 아닙니다. 서로 상생의 정치, 서로 살아가는 정치. 그리고 아무리 여당 국회의원, 여당 대표라 하더라도 야당에 대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면 덕담 한마디는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정치, 그런 훈훈한 정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이도 좀 정신 차리고, 니는 죄가 없을 것 같아.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 지금 심각하잖아. 그런 문제 등등 해서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한동훈 특검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김건희 특검 문제가 끝나면 바로 한동훈 특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니는 뭐 죄가 없는 양.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재명 털고 김혜경 의사 털듯이 털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역시도 죄가 나올 겁니다. 그 정도 털면. 한동훈은 뭐 징역 100년은 나올 거고 김건희는 징역 500년은 나오겠지. 그런 걸 좀 생각하시라. 그리고 이제 또 무죄가 나왔고 앞으로 대장동, 법인카드 등등 많은 재판이 나와 있지만 민주당도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